잠잠했던 원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확진자의 연령과 직업 등이 다양한데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강원랜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500여 개에 달하는 캠핑장 상당수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캠핑장이 음식물 쓰레기 관리 의무를 지지 않아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부실 정화 의혹에 휩싸인 춘천 옛 캠프페이지에서 땅속에 파묻힌 기름통이 발견됐습니다. 발견 지점은 국방부가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분류한 곳이라 춘천시와 시민단체는 국방부의 오염 조사 부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잠잠했던 원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에 다시 불이 붙고 있습니다. 직장과 식당 등을 통하는 감염이 가족이나 지인 등으로 옮겨지는 이른바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무엇보다 확진자의 연령과 직업 등이 다양해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희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별진료소 앞에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원주에서 이틀 새 코로나19 확진자가 10명 넘게 발생하자 검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대기자들은 서로 거리를 둔 채 순서를 기다려 검사를 받고 돌아갑니다. 지난 26일부터 27일 오후 6시 현재까지 원주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2명. 특히 봉산동의 한 음식점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8명이 해당 식당에서 서로 옮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업주와 친인척, 지인 등의 연쇄 감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학교와 어린이집의 등교 등원 중지도 잇따랐습니다. 27일 학성초등학교 6학년 학생 1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긴급 하교 조치됐고 동급생과 교사 등 150여 명에 대한 이동 선별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또 공립금강어린이집 보조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어린이집의 등원 중지와 함께 원생 등 84명이 전수검사를 받았습니다. 직장을 통한 지역 간 전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확진자 중 4명은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종사자와 그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명은 홍천에 위치한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파악돼 해당 사업장이 임시 폐쇄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식당을 이용하셨던 분 중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식당 사장님의 친척분들의 모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족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조금 더 식사를 하실 때 이외에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을 기본화 해주시고 그리고 모임에서 특히나 어떤 음식을 나누는 행위라든가 식사하실 때는 항상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원주시는 최초 감염원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와 함께 지역 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부실 정화 의혹에 휩싸인 춘천 옛 캠프페이지에서 땅속에 파묻힌 기름통이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지점은 국방부가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분류해 정화 작업에서 빠진 장소로 확인됐는데요. 춘천시와 시민단체는 국방부가 실시한 오염 조사부터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 땅속에 묻혀있는 기름통이 보입니다. 철로 된 약 20리터들이 통인데 개수만 30여 개에 달합니다. 발견된 지점의 흙은 검게 변했고 기름 냄새도 진동합니다. 춘천시는 통에 영문이 적혀 있고 오래된 것으로 보여 이곳에 주둔했던 미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땅속에서 기름통이 발견된 지점입니다. 이 지점은 당초 국방부가 실시한 사전 오염도 조사에서 빠진 지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시한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구역은 국방부가 당시에 오염이 안 됐다고 해서 사전조사 시에 안 됐다고 해서 환경 정화를 안 한 곳에서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지금 나온 것이니까 결국은 국방부가 사전조사를 좀 부실하게 한 것이 아닌가.
옛 캠프페이지 총 면적 59만여 제곱미터 중 오염이 확인돼 정화 작업이 진행된 곳은 모두 9개 지점. 정화 작업이 이루어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도 안 되다 보니 춘천시는 추가 오염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 발굴 조사를 통해 오염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곳으로 분류된 지점에서 기름통이 발견되면서 국방부가 실시한 오염 조사 역시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민간검진단 구성을 하겠다고 하고 범시민대책이 구성될 때부터 이미 국방부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모든 부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오염 지점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시가 지속적으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추모공원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입찰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일방적 계약 해지가 불가하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유로 기존에 계약된 시공사에 추모공원 진입로 잔여 공사를 맡길 예정이었지만 최근 시공사가 공사 중단 이사를 제출해 계약 해지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주시는 신규 입찰을 진행하는데 2억 7천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잔여 공사를 조속히 완료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문을 연 원주 추모공원은 민간 사업자의 경영난, 시공사와의 소송 등으로 사설 구간 진입도로가 미개설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강원랜드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카지노 운영이 일부 재개됐지만 벌써 7개월 가까이 정상 영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원랜드가 영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지역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폐업하거나 휴업에 들어간 점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박건상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일부 시설을 재개장한 건 지난 12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문을 닫았다가 2달 만에 다시 운영에 들어간 겁니다.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한 건 지난 3월 이후 7개월이나 됐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랜드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36%로 급감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전년 대비 200% 가까이 났고 순이익은 230%가 넘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올해 카지노 영업장은 약 한 200일 정도 휴장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영업 상황은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카지노를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약 1,000명가량을 받고 있지만 매출 차질을 만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카지노를 방문한 차량들로 분배해야 할 주차장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은 썰렁한 모습입니다. 셔틀버스 한두 대만 서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영업 차질을 빚으면서 그 여파는 고스란히 지역사회로 확산됐습니다. 너무 어렵죠. 하나도 마수도 못하는데 맨날. 그 문 닫으신 데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 앞에 예, 다 닫았어요. 어쩔 수 없이 열어놓는 거지.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된 뒤 카지노가 임시 휴장을 이어오면서 지속된 현상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는 사북 중심가입니다. 예년 같으면 택시들로 질비해야 될 곳인데 지금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전체 택시 70여 대가량 중에 3분의 1가량이 모두 택시를 접었기 때문인데요. 상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점포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법인 택시들은 12만 원 하던 산악금을 2만 원으로 내렸지만 이마저도 벌지 못해 영업을 접었습니다. 영업이 안 되니까는 자기네들 문 닫은 데는 있고 그러니까요. 첫째는 수입이 없으니까는 먼저 그만뒀죠. 정성군은 올해 폐강기금 200여억 원을 포함해 주식배당금과 법인 지방소득세 등 약 480억 원을 강원랜드로부터 받았습니다. 지자체 수입 990억 원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년 강원랜드 관련 수입은 지방소득세 37억, 상수도 사용료 15억 원 등 52억 원이 전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한 거의 반 정도가 세수가 결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국도비를 매칭해서 공모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당연한 어려움이 있겠고. 정성군은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중앙부처에 특별 교부세를 요청하는 등 재원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강원랜드의 매출 차질이 폐광 지역의 상경기 침체는 물론 지자체 존립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사설 캠핑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보도해드렸는데요. 캠핑장이 음식물 쓰레기 관리 의무를 지지 않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라고 합니다. 강원도 내 500여 개에 달하는 캠핑장 상당수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대책이 없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캠핑장 음식물 수거통이 금세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곳에서 한 주 동안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적게는 200리터에서 많을 땐 1000리터에 달합니다. 그런데 캠핑장 음식물 처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된 조례에도 캠핑장은 대상 영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200에서 250제곱미터가 넘는 식당이나 숙박업소의 경우 음식물 다량 배출 사업자로 지정됩니다. 이런 경우 음식물 폐기물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고 사설업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 계약서까지 제출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캠핑장은 식당이나 숙박업소가 아닌 관광객 이용업이기 때문에 다량 배출 사업자 관리 규정에서 빠져 있습니다.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 의무사항이에요. 처리하는 기준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시설 같은 경우에 배출자가 처리해야 될 의무가 있고 나머지 이제 소규모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는 시장 군수가 하게끔 돼 있어요.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음식물 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들이 수거를 거부하는 상황. 캠핑장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설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캠핑장 특성상 이렇게 좁은 길 위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크기가 큰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겁니다. 평창군 봉평면의 한 캠핑장 밀집 지역, 도로 옆에 음식물 쓰레기 통이 놓여 있습니다. 인근 캠핑장에서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면 지자체가 요일을 정해 수거하는 방식입니다. 수백 리터의 음식물 처리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고자 지자체가 마련한 방안입니다. 전문가들은 보다 다각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런 문제는 또 단순 처리보다는 어떤 수거하기 어려운 문제, 좀 10여 년 전부터 좀 어떤 환경계획 시설들을 계획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복합적으로 하자 그래서 예전보다는 제도가 좀 많이 개선되는 거를 알고 개선되는 방향 쪽으로는 가고 있는데 그렇게 시기별로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들은 조금 좀 이렇게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운 그런 측면들은. 강원도 전역에 있는 캠핑장은 모두 515개. 2017년 416개에 비하면 불과 3년 사이 100개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증가하는 시장에 발맞춘 새로운 고민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주식회사 강원 수출이 출범했습니다. 27일 출범식을 가진 주식회사 강원 수출은 수출 민간협회뿐 아니라 강원도가 공동 출자한 수출 전문 조직입니다. 이에 공익적 목적을 바탕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중요 수출 컨트롤 타워 역할과 수출회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출범식에서는 수출 유관기관 등이 상생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 협약을 하고 지역 농산물을 미국과 일본 등으로 수출하는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도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39개의 강원 글로벌 IP 스타 기업의 인증서가 수여됐습니다. 강원도는 수출 잠재력이 높은 지역기업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해 97개사의 신청을 받아 정량평가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39개사를 글로벌 IP 스타 기업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집중적인 지식재산 지원을 받게 되고 제품 사업화에 필요한 특허 맵과 브랜드 개발, 해외 권리화 등 사업 컨설팅이 지원됩니다.